자, 오늘은 이론 강의는 거의 없어요. 그냥 사진만 갖고 주구장창 이게 무슨 병이고 치료 어떻게 하고 또 예후가 어떻게 되고 처방 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만 다뤄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10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스테로이드, 약물, 세균, 진균, 바이러스, 식이, 접촉, 흡입, 항원, 거기다가 마지막이 표리, 한열, 음양, 허실이에요. 이게 순서를 그냥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번이 제일 안 중요한데 원장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피부 질환이 잘 안 풀리는 이유가 원장님들이 피부를 보지 않고 몸부터 봐서 그래요. 소화 안 된다고 피부 질환 생기면 뭐 소화기 질환 있는 사람들 다 피부병 생기게? 그죠? 근데 피부 환자들 진단해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잠도 잘 자고 다 좋은데 피부에만 병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 피부 환자를 보실 때는 체크리스트가 1번부터 10번까지예요. 이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이분이 스테로이드를 쓰고 왔는지, 쓰고 왔다면 몇 등급짜리를 썼는지, 어느 부위에다가 얼마만한 횟수로 바르고 있었는지를 체크를 꼭 하셔야지 그게 예후를 결정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테로이드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물이에요. 약물. 환자분들이 드시고 있는 모든 양약들을 다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전부터 피부에 발진이 나타난다. 근데 한 달 반 전부터 혈압약이 바뀌었다. 뭐 당뇨약을 먹었다. 뭐 아니면 소화제를 먹었다. 항히스타민제를 먹었다. 뭐 위장약을 먹었다.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약물부터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약물 중에 양약도 있지만 한약도 있어요. 지금 방금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하늘채 원장님이랑 그 담배를 피면서 얘기한 게, 형, 약을 쓰면 안 좋은 것 같아. 약을 끊고 약 없이 치료하니까 낫는데 약만 쓰면 뒤집어진다고. 원장님들 머릿속에는 그 한약이 되게 안전한 약물로 인식하고 있을지 몰라도 피부 질환에 있어서만큼은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왜? 환자분들이 보통 논이나 보스웰리아, 뭐 무슨 차, 보이차 이런 거 먹고도 발진이 생기거든요. 뭐 가르시니아, 뭐 우리 살 빼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발진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한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그죠? 처방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가르시니아를 가르시니아 때문에 발진이 날 수 있는데 한약 때문에 발진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셔야 되잖아요. 그죠? 한약도 되게, 특히 아토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한약이 안 맞아서 많이 가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조심을 하셔야 되고, 거기다 이제 요새는 웬만하면은 다 보조제를 섭취하고 오세요. 뭐 요새 워낙 뭐 흑마늘이라든가 뭐 양파즙이라든가 뭐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체크리스트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피부 질환이 악화된 시기나 발진이 일어난 시기랑 맞춰 보셔야 돼요. 그 시기에 복용한 게 있으면 그냥 그게 원인이에요. 그것만 끊으면 나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다음이 이제 의학적인 건데, 세균인지 진균인지 바이러스인지를 원장님들이 진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건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오늘 사진들만 보시면은 이게 대충 세균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진균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다 한 가지 더, 이제 기생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죠? 제일 대표적인 게 옴이고, 옴 아니어도 되게 많아요. 벼룩, 빈대, 이 생각보다 많아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부비부비 하고 와갔는데 거기서 이를 얼마 온 거야. 그럼 그 이가 나랑 또 부비부비하면 나한테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체크하셔야 되고, 물론 옴 환자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제가 아마 옴 환자를 1년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돈 받고 치료해줘요. 자, 이따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먹는 것들.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야채, 과일, 그 피부 질환 있는 분들이 먹는 게 다 그거예요. 절대 밀가루 안 먹고요. 과자 안 먹고 이상한 거 안 드세요. 고기도 잘 안 먹고. 많이 드시는 게 뭐죠? 과일만 먹고 살아요. 야채만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특히 많아요. 특히 봄철에 더덕 먹고 뒤집어지고, 뭐 도라지 먹고 뒤집어지고, 도라지 달인물 먹고 뒤집어지고, 뭐 한약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죠, 그죠? 그래서 식이양원이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피부 바깥에서 뭔가 자극이 들어갔는지 또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흡입항원은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많지는 않은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진먼지 진드기죠. 진먼지 진드기는 무는 애가 아니에요. 옴처럼 무는 진드기가 아니라 진먼지 진드기가 또 싸는 배설물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불 같은 데 이렇게 탁 날려가지고 코 속으로 들어가면 흡입항원이 돼가지고 알러지를 유발해요. 그런 패턴들도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셔야 될 게 이제 표리한열, 음양허실, 오장육부를 보시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 9가지가 전혀 문제가 없이 10번째 하나만으로 오는 피부병은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으로는 5%에서 10%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약만 가지고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들은. 대부분은 다 아토피 환자 원장님들 머릿속에는 아토피라는 그냥 병이잖아. 근데 아니에요. 이거 10가지, 9가지 다 물고 와요. 1번으로 스테로이드 물고 오고, 2번째 양약에 찌들어서 오고, 세균, 진균, 바이러스 감염 다 돼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식이항원, 본인한테 맞지 않는 식이항원, 접촉항원, 흡입항원을 다 노출된 상태에서 오고, 그러면서 이제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걸 쭉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한약 쓰고 나면은 한 일주일 있다가 뒤집어지고 이제 또 환불하고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꼭 외우시고 그 중요도 순이거든요. 이게 제일 피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순서니까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테로이드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피부 질환의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게 스테로이드 어떤 놈을 썼냐예요. 어떻게 썼느냐. 두 번째가 약물, 거기에는 한약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가 이제 감염증, 세균, 진균, 바이러스, 뭐 기생충까지 감염증, 그리고 나서 항원, 알러젠이라고 불리는 식이, 접촉, 흡입항원에 대한 내용 꼭 살피시고 마지막에 오장육부를 살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한번 바로 임상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다 외우셨죠? 네. 자, 볼게요. 이제 92년생 남자분인데 요거 뒤에 사진은 크게 나올 거니까 우리 불을 좀 끄는 게 낫겠죠? 원장님 여기 불 좀 다 꺼 주실까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다시 사진은 보고 환부는 안면부예요. 발병 기간은 1년 반 정도 되셨대요. 1년 반 정도. 거기다가 피부과 약물로 더마타손 4등급짜리 스테로이드거든요. 이거를 1년 반 동안 그냥 매일같이 바른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번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를 얼마만큼 어디에다가 몇 등급짜리 썼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안면부는 스테로이드를 금기증 중에 하나예요. 안면부는 바르지 않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안면부 피부 질환이 발생하면 웬만하면 피부과에서도 스테로이드는 안 쓰든가 쓰더라도 7등급 제제 뭐 리도맥스라든가 락티케어 같은 아주 낮은 등급의 제제를 쓰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스테로이드를 손발에는 1등급 제제를 써요. 손발에 피부병이 생기면 1등급하고 7등급의 차이가 뭐죠? 스테로이드의 흡수율,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더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느냐. 스테로이드는 세포에다가 작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세포? 면역세포나 혹은 조직세포들, 표피세포들한테 작용을 시켜야 되는데 피부 제일 바깥층에는 각질이라는 죽은 세포층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죠? 껍데기가 있거든요. 그걸 얼마만큼 잘 뚫느냐예요. 크림 제제냐, 연고 제제냐, 뭐 로션 제제냐, 혹은 물 제제냐, 수용성 제제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냥 흡수율 차이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부는 1등급을 안 쓴 이유가 뭐예요? 흡수율이 높잖아요. 원장님들 핸드크림, 바디로션, 수분크림, 얼굴에 바른 크림 차이가 뭐예요? 성분은 비슷비슷해요. 그게 얼마만큼 흡수율이 높은 곳에는 지질 성분들을 좀 덜 할 거냐, 더 많이 넣을 거냐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손발바닥 같이 흡수율이 낮은 공간에는 그냥 높은 등급을 써요. 높은 등급을. 그리고 안면부, 고환, 사타구니, 겨드랑이, 오금 부위 흡수율이 높은 곳이잖아요. 부들부들한 살들 있잖아요. 그죠? 따뜻한 살들. 이런 데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4등급 제제 미만으로 쓰게 돼요. 그리고 얼굴 부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스테로이드를 안 쓰게 만들고, 눈 주변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금기예요. 왜 그럴까요? 혈당, 혈압 다 높여가지고 녹내장, 백내장 다 와요. 그래서 안과에서만 쓰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따로 써요. 눈 주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미친 거예요. 4등급 제제를 1년 반 동안 얼굴에다 매일같이 발랐다라는 건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마 환자분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그 더마타손 타러, 이거 전문의약품일 거야 아마. 전문의약품이죠. 그러면 피부과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들러가지고 피부과 돌아다니면서 전에 이거 썼어요 이렇게 하면 타고 다녔을 거야 아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안제로 퍼펙트 힙을 썼대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원장님들 1년 반 전에 스테로이드 안 바를 때 병이 왔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퍼펙트 힙 때문에 온 거예요. 퍼펙트 힙이 뭔지 아시는 원장님들 아시죠? 일본에서 엄청 유명해요. 일본에서 사오는 파란색 클렌저예요. 세안제. 그게 왜 좋냐 하면 각질을 다 벗겨내요. 얼굴에 때를 밀어줘요. 때를. 그래서 퍼펙트 힙으로 세안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맨질맨질해져요. 때 민 것처럼. 정상인들은 때를 밀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맨들맨들해지잖아요. 그죠? 때를 밀면. 근데 피부 재생력이 약하거나 환절기에 각질이 많이 일어날 때 퍼펙트 힙을 쓰면 어떻게 되면 얼굴 때를 민 거예요. 뻘개져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 퍼펙트 힙을 한 몇 년 동안 썼대요. 환절기에 퍼펙트 힙을 쓰다가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왜? 때를 밀었으니까 피부가 까졌으니까. 그 상태에서 피부과를 찾은 거죠. 그럼 피부과에서는 진단을 뭐로 내릴까요?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진단명을 내리겠죠. 그죠? 지루성 피부염이 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루한 부위, 피지 분비가 많은 두부와 안면부에 피부염이 생기는 걸 그냥 지루성 피부염이라 불러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기면 지루성 두피염, 안면부에 생기면 안면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퍼펙트 힙으로 얼굴을 때를 밀다가 환절기가 되면서 각질 많이 일어나면서 피부가 한번 싹 벗겨지고 피부가 빨개지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세안을 더 열심히 해요. 피부가 빨개지면. 또 까는 거예요. 한 일주일 버티다가 피부과를 찾았겠죠. 피부과를 가니까 이런 거 체크하지도 않아요. 체크리스트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금방 좋아져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하루 만에 하얘져요, 피부가. 그러면서 퍼펙트 힙 쓰고 스테로이드 바르고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분이 스테로이드를 끊을 때가 있었겠죠. 피부가 깨끗해지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끊을 거잖아요. 그죠? 더마토선을 끊었을 텐데 이틀을 못 가요. 2, 3일이 지나면 다시 빨개져요. 그럼 다시 스테로이드를 또 바른 거예요. 근데 약간 뭐 일이 좀 고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괴념치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속 그냥 1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스테로이드가 약발이 안 받는 거예요.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서 하는 얘기가 딱 하나가 있어요. 원장님들 피부과 돌팔이라고. 전에는 저 피부과 다닐 때는 그 약을 썼을 때는 되게 깨끗하게 하얘졌는데 지금 약을 쓰고 나서는 약발이 안 듣는다고. 그게 피부과의 그 선생님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냥 스테로이드 내성이 생긴 거예요. 피부에 있는 피부세포들이 갖고 있는 스테로이드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걸 다 소모시킨 거예요. 너무 많이 바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스테로이드를 아무리 넣어줘도 스테로이드 수용체, 세포질 안에 있는데 그 스테로이드 수용체에 스테로이드가 못 붙으니까 면역 억제 작용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스테로이드는 발랐지만 보통 이런 상태에서 피부과를 다시 또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등급을 높여요. 지금 4등급 제제 쓰잖아요. 그죠? 1등급으로 높여요. 근데 1등급은 차마 못 써요. 왜? 얼굴에 1등급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스테로이드를 줘요. 먹는 스테로이드. 코르티솔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레드니솔론이라든가 아니면 베타메타손 같은 것들, 그런 약물, 복용하는 약물을 줘요. 그렇게 되면 다시 피부가 하얘져요. 이거를 한 몇 달 지속하잖아요. 이제 쿠싱이 와요. 살이 찌기 시작하고 얼굴이 붓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빨개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사 맞아야 돼요. 주사 맞으면 또 하얘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저한테 왔다. 그럼 이미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시면 피똥 싸야 되고 혈뇨 봐야 되고 뭐 얼굴 땡땡 붓고 신장에 염증 생길 가능성 되게 높아지고, 뒤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상태는 아주 그나마 양호한 상태로 오신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1년 반 동안 발랐지만은. 자, 그러니까 피부과 믿지 마세요. 맨날 시나리오가 있어요. 대학병원 어떤 교수님 뭐 피부과 어디 유명하다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걔네들 진단 안 해요. 그런 것들 안 해. 시작이 뭐였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패턴이 이렇기 때문에 시작은 외부 접촉 항원이었잖아요. 그죠? 접촉 항원에서 시작한 거였잖아. 그리고 나서 스테로이드로 바로 넘어갔다가 병이 꼬여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은 그럼 뭐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이제 스테로이드 원장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품명이 수백 가지야. 그래서 처방전이든 아니면 연고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든 연고를 갖고 오라고 해서 보면은 이게 뭔지 모르시잖아, 원장님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아마 이게 신양화 원장님인가 누구 원장님 그 블로그거든요. 저는 맨날 이거 이용하는데 들어가서 컨트롤 F 치고 그 제품명 입력하시면 몇 등급 제제인지 나와요. 자, 손에다가 1등급 발랐어. 그냥 노말한 거구나. 얼굴에다가 1등급 발랐어. 미친 거구나. 고안에다가 3등급 발랐어. 미친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시죠? 자, 근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토피 애기들이 스테로이드를 7등급 제제나 6등급 제제나 5등급 제제를 바르고 오거든요. 제가 아까 스테로이드는 뭘로 규정한댔죠? 흡수율만 보는 거예요, 흡수율. 자, 흡수율은 뭐가 막는다고 그랬죠? 각질이 막는다고 그랬잖아, 그죠? 각질이 까진 상태에서 7등급을 바르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토피 애기들이 5등급, 6등급, 7등급을 바르고 갔대. 약한 것들. 이거 끊어봤자 별거 없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까진 곳에서 바르면 각질층, 보호하고 있던 각질층이 날아가면서 7등급짜리가 1등급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꼭 등급을 확인하시고 패턴들을, 만약에 전에 제가 학회 강의한 스테로이드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스터디 책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고 조금 더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환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월 16일에 왔는데 어제까지 발랐어요. 어제까지 발랐는데 약발이 안 들어. 원장님들 이거 진단명은 뭘까요? 진단명은 그냥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토피라 불러도 돼요. 습진이라고 불러도 돼요. 진단명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피부질환 보실 때. 이게 뭔지 진단명 붙이면 뭐 할 거야?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에 쓰는 뭐 무슨 처방?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는 그냥 편하게, 속 편하게 환자분한테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원장님들. 자, 눈 주변에 이렇게 까지고 있죠? 뭐 입술 주변에도 자세히 보시면 뭐가 이렇게 까지고 있는데, 원장님들 이런 거 놔보신 적 있잖아. 눈 주변에 이렇게 까지고 입술에 이렇게 까지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포진이라고 부르잖아요. 포진. 일형 헤르페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분은 지금 바이러스로 도배된 상태예요, 얼굴이. 몰라도 돼. 스테로이드 끊어볼게요. 자, 스테로이드를 딱 끊으니까 4일차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진물이 나기 시작해. 진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헤르페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질환은,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인체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도 없어. 방법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버리면 돼요. 부셔서. 지금 바이러스가 어디 감염됐어요? 피부 표피세포. 표피에 감염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낚으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잖아. 다 부셔서 버리면 돼요. 어떻게 돼요? 다 해져 나갈 거예요, 이제. 그게 좋은 반응이에요, 나쁜 반응이에요? 좋은 반응이에요. 지금 선생님들 잘 이해 안 가시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좋은데요. 자, 그냥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얼굴 피부에 헤르페스가 감염된 거예요. 헤르페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헤르페스가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원장님들 여기 만약에 60분 계시면 55분은 감염돼 있어요. 다 갖고 있어. 어디 살고 있어요? 3차 신경절. 신경세포 안에 숨어 있어요. 신경세포 안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아니 이거 언제 얻었어? 여기에 언제 들어갔어? 아기 때 수두 앓거나 혹은 뭐 엄마한테 헤르페스 포진 앓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이 면역이 획득하면서 바이러스에 걸린 세포들 다 부시고 버리는데 그와 동시에 신경 축삭을 따라 가지고 3차 신경절로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갔다가 내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신경 라인 따라서. 그래서 안분지로 가든가 눈이나 이마 쪽으로 가든가 상악지로 가든가 하악지로 가요. 근데 보통은 입술에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입술 포진으로 많이 나타나죠. 이분은 뭐예요? 상악지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동네가 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예요. 자, 이걸 나쁘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다 부셔야 돼. 다 부신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서 죽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새살이 올라올 때까지는 거기가 뚫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 과정을 치러낼 거예요, 이제. 자, 원장님들 그러면 내가 처방을 쓰겠다. 보충익탕을 썼어. 더 뒤집어져. 더 뒤집어지겠죠. 면역력을 높였을 거 아니야. 면역력을 높였다는 얘기는 내 몸에 있는 T세포를 활동을 높여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다 때려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확딱 뒤집어지는 거죠. 다 까지는 거 진물 철철 나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청열약을 썼어. 황열해독탕을 쓰거나 뭐 아니면은 그 염증 반응을 꺼트리는 약분을 썼어요. 찬약이라고 또 표현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면역 반응이 지연되겠죠. 좋은 거예요? 확 뒤집는 것도 좋은 거예요? 바이러스성 피부염 보통 발진기는 2주거든요. 2주 동안에는 면역을 더 높일 필요도 없고 떨어뜨릴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냥 두면 돼요. 몸이 원하는 대로. 너무 과면역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뚫려버린다 그러면은 조금 진정시킬 필요가 있고, 면역을 좀 더디게 한다 그러면은 면역을 높여서 더 뻗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치료법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바이러스가 메인이에요. 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까요?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스테로이드가 뭐 하는 약이에요? 면역세포들이 일을 하나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피부에다가 국소 스테로이드 더마터손을 4등급을 바르잖아요? 여기로 오는 모든 면역세포들은 여기서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 바이러스들은. 처음엔 여기서 시작했어. 바이러스가 옆으로 뿅뿅뿅뿅 계속 이사다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면부에 다 감염이 된 거예요. 원장님, 왜 그러면은 헤르페스가, 바이러스가 이쪽에는 안 갔으면 체관에도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3차 신경절에 숨어 있다고 걔네들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 여기만 먹어 들어가는 거야, 여기만. 안면부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상황인데, 스테로이드를 끊고 4일이 되면 진물이 나면서 딱지가 앉게 돼요. 노란 딱지가. 이거는 지금 상황이 바이러스 면역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세균이 우세해진 거예요. 자, 바이러스는 세포에 감염됐잖아요. 그죠? 면역을 통해서 세포를 다 부셔서 떨어뜨려 나고 거기가 뚫려버렸어. 그럼 진물이 새 나오죠? 그럼 거기에 뭐가 창궐해요? 세균이 창궐하는 거예요. 왜? 세균들은 여기가 뚫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피부 바깥에서. 왜? 먹잇감들이 엄청 많잖아. 혈액 속에, 조직액 속에 있는, 혈장 속에 있는 영양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게 새어 나오잖아요. 그거 먹고 증식하는 거예요. 연쇄상국균이든 포도상국균이든 진물이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균들이 파티하는 거예요. 이제 파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균들이 혈장에 있는 영양소들, 유기물들을 먹고 증식을 하면서 똥을 뱉어내요. 대사산물들. 그러면 그 부위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홍종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종열의 상황은 그냥 세균증이에요. 원장님들 아시잖아. 침 잘못 나가니까 침 때문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붓고 열나고 그걸 뭐라 불러요? 봉화지겸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호중구 면역을, 세균증에는 호중구 면역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면역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바이러스를 봐주면 안 돼. 지금 상황에서는. 세균을 봐줘야 돼. 세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농가진, 누르스름한 딱지가 일어나면서 이제 더 안으로 파고들면서 더 빨개지고 더 붓고 자연스러운 바이러스 면역은 둬야 되겠지만 2차적으로 세균이 붙는 건 이때부터는 이제 사기가 극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는 더욱더 심하게 아프고 붓고 가렵고 까지고 진물나고 이런 것들이 화폐상습진이 그거예요. 원장님들 화폐상습진이. 나중에 나오니까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처치한 게 뭐죠? 포비돈이랑 후시딘을 티칭했어요. 원장님들 세균증에 자운구 바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때 자운구 바르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들. 자운구가 아니라 우리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부가 다 까졌어. 그럼 거기다 자운구 바를 수 있죠. 진물 철철 나고 피나는데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응급실 가가지고 뭐부터 하죠? 소독하고 드레싱 하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소독하고 드레싱 해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소독할 때 가장 안전한 약이 포비돈 요오드예요, 원장님들. 저는 그냥 이런 분들 있으면 얼굴에다가 씻고 나와서 바로 포비돈으로 도포하고 빨갛게 바르고 주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비돈을 왜 썼냐? 진물이 나오면은 진물을 먹고 세균들이 대사하지 않도록 세균을 방어하기 위해서 포비돈을 우선 넣고 포비돈 요오드를 도포하고 후시딘이나 에스로반, 박트로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후시딘은 후시딕산이라는 항생제예요. 후시딘은 항생제예요, 원장님들. 항생제를 또 발라주는 거예요. 왜 발랐을까요? 솔직히 얘네들은 항생 기능이 좀 떨어져요. 후시딘이나 에스로반 같은 경우는 바르면 농가진이나 이런 게 잘 안 잡혀요. 보습제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후시딘, 에스로반 연고잖아요. 그죠? 보습 개념으로 저는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꾸덕꾸덕해지면서 빨간 약 발라도 꾸덕꾸덕해지고 쩍쩍 갈라지잖아. 건조한 데 만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다가 보습제를 발라야 되는데 자운고 바르는 것보다 여기다가 후시딘이나 에스로반을 발라가지고 보습 개념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덜 터지게. 응. 그 예전에 응급실에서 양방 소아과가 얼굴에는 포비돈을 웬만하면 안 바른다고 하는데 그게 포비돈 요오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요오드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요오드를 떡칠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국소 부위 요만큼 때문에 요게 요오드가 흡수돼가지고 흡수도 잘 안 돼요. 포비돈 요오드 자체가 요오드를 피부 쪽에 잡고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심각한 진피 손상까지 뭐 궤양이나 미란 이상의 궤양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막 혈액을 타거나 이럴 때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표피만 까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깥에 도포하고 거의 바로 말라버려요. 혈액으로 흡수될 일이 거의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막 아토피가 있어, 전신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피부가 다 까졌어. 상체가 포비돈으로 도포했어, 더 했어. 그러면은 갑상선에 요만큼 작용을 할 것 같긴 해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포비돈으로 소독을 했고 후시딘이나 에스로반 같은 항생 연고로 세균증이 오셨으니까, 그죠? 도포를 해서 연고제제를 발라준 거예요. 자, 근데 3일 더 지났어요. 그걸로 돼요,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 이제 난리가 났잖아. 막 이제 다 뜯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막 노란색 누르스만 저게 황색 포도상구균이거든요. 저거는 문제가 돼요. 저게 농가진이에요. 농가진. 농가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균이 바깥에만 있으면 절대 아무 일도 아니라 그냥 피부만 망가져요. 저기서 조직을 뚫고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진에 그 유치원도 안 보내잖아요. 그죠? 상처 난 곳에
그 황색포도상구를 묻혀가지고 친구한테 상처를 내고 넣어주면 거기 들어가요.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유치원 다녀도 돼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황색포도상구균이 창궐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한다고 했잖아. 포비돈 요오드로 막았고 후시딘으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뚫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생제 먹어야 돼요. 왜? 환자가 힘들면 안 되니까. 지금 저 한약 썼어요? 안 썼어요? 아직 안 썼어요. 아직 안 썼어요. 이때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너지는 거 다 보여주고 스테로이드를 끊고 나타난 격렬한 반응은 보통 2주째, 3주째까지 격렬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때까지는 한약을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 멱살 잡히거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진짜 치료하겠다. 바이러스 질환에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돼. 그 4등급짜리 얼굴에 발라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끊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알았고 상황 다 처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은 우선은 항생제를 권유해요. 베이스가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근데 지금은 세균증이 우세한 시기예요. 그죠? 세균부터 잡아야 돼. 항상. 세균이 1번, 바이러스가 2번, 진균이 3번이에요. 원장님들이 아토피에 진균 감염이 있다고 진균 처리한다고 라미실이나 리조랄부터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안 잡혀요. 그렇게 해선. 세균증, 홍종열, 습진 반응, 피부염 반응부터 잡고 그 다음에 피부가 까져나가는 바이러스 증상이 있으면 그걸 마무리하고 면역으로 처리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각질에 서려 있는 진균을 걷어내는 게 마지막 치료법이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지금은 세균증, 바이러스가 있지만 세균증이 우세이기 때문에 세균부터 잡아야 되고 원장님 여기서 한약 갖다가 쓰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일 대표적인 처방이 뭐죠? 황련해독탕이죠. 그죠? 근데 안 잡혀요. 제가 안 해봤겠어요? 오래 가 힘들어요. 그러니 뭘 환자를 고생시켜. 자, 지금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럼 세균이 안 잡혀요. 계속 내 몸의 면역력도 지금 다 떨어져 있고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럼 세균은 더 계속 조직액을 먹고 더 증식을 해요. 그럼 피부 진피 조직 안으로 더 들어가. 그럼 안에가 더 까맣고 빨갛고 더 붓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타고 세균을 때려잡는 애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항생제고 항생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내과 가서 감기에 쓰는 항생제 처방 받아라. 뭐냐 아목시실린. 그래서 보면 클라목스라고 아목시실린 계열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냥 항생제 별거 아니에요. 세균 잡는 애예요, 원장님들. 항생제를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장내 미생물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2, 3일 썼다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 변하지 않아요. 한 달, 2달, 3달 입원하고 항생제 몇 달 동안 때려 붓고 감염 막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술하고 그때는 변해요. 체질이 변해서 나와요. 근데 이렇게 피부 감염이 있어가지고 세균증이 막 너무 심할 때 특히 애기들도 마찬가지고 항생제 이틀 먹었다고 해가지고 혹은 3일 먹었다고 해가지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깨지지 않아요. 물론 또 하나의 부작용이 뭐죠? 점막층이 손상을 입어요. 위장관 점막이 손상을 입는 게 항생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항생제엔 항상 그 위장약을 같이 넣어요. 3분비 억제제를 같이 넣어주는데 항히스타민제나 PPI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데 그냥 가서 친척이 피부과 의사인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항생제 하나만 받으랬다고 얘기하라고 환자한테 저는 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받아온 거예요. 5일치 처방 받았잖아요. 3일치 정도만 가가지고 혈액을 타고 보내가지고 굴락을 잃은 황색포도상구균을 듬성듬성 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 면역한테 맡길 거예요. 그래서 5일치 처방 받았는데 3일치만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일 먹고 올게요. 됐죠? 항생제 먹기 전에 농가진, 그죠? 항생제 먹고 3일 후 이 상태잖아요. 그죠? 아직 한약을 안 썼어요. 아직도 불안한 시기야. 아직도. 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가 오늘 썼네요. 6월 27일 날.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며칠 지냐면요. 한 10일 정도 경과인가? 일주일 이 정도 경과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환자랑 맨날 전화 통화해야 돼. 식단 관리? 원장님 이때 식단 관리한다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너져요. 원장님들은 식단 관리하면은 이 사람이 식단 관리 잘하고 하면은 안 나빠져야 되잖아. 아니에요. 그냥 원래 나빠져요. 제가 식단표 다 받아서 미역국만 먹여요. 근데도 나빠져요. 이 시기는 그냥 그런 시기예요. 어떤 한약이 들어가도
뭐 제일 강력한 세균증에 관여되는 제일 강력한 약이 어떻게 보면 항연해독탕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 써도 잘 안 잡힐 거 원장님들 대충 느낌적인 느낌 오시잖아요. 네. 왜 5일치를 받아서 3일만 드시라고 하시는지. 이틀 남겨뒀다가 나중에 또 세균증 나타나면 먹게요. 그리고 항생제는 원장님들 머릿속에 또 길게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감기 걸렸을 때도 붓고 뭐 편도에 염증 생겨가지고 염증이 아니라 편도가 부어가지고 고열 뜨고 막 이럴 때는 세균 감염된 거잖아요, 그죠? 막 노란 가래 막 나오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노란 가래 보셨죠, 피부에? 노란 가래가 세균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노란 가래가 뜨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기관지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항생제 3일 먹이는 거예요. 먹이잖아. 기관지에서 세균증이 발생하면 고열이 떠요. 40도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애기들 초반 감기에는 38도, 9도까지 가다가 콜록콜록 계속 하다가 며칠 찬바람 맞고 이러면서 점막이 뚫리는 거예요. 점막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세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붓고 열나고 진물 나고. 그리고 누르스름한 아까 그 진물 대사한 거 봤죠? 그게 나오니까 그게 뭐야? 노란 가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고열 뜨고. 이때는 항생제 3일 넣어가지고 세균 잡아내니까 어떻게 돼? 세균이 뱉어내는 그런 독소들이 이 시상하부의 체온 중추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독소들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쭉 떨어지죠, 체온이. 5일 먹일 필요 없잖아. 근데 내과나 소아과 선생님들은 세균은 끝까지 잡아내야 된다고, 뭐 일주일이나 뭐 한 달이나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점막에 맨날 세균 들어와요. 그 정도 면역은 내 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 정도만 항생제가 도와주고 나머지는 내 몸한테 면역한테 맡긴다. 혹은 항생제를 길게 써봤자 좋을 이유는 없으니까 3일 정도 쓰고 또 경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틀 정도 남겨두면 나중에 또 항생제가 필요할 때 또 그거 어디 내과 보내고 이러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남긴 거 그냥 드시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처방이 이제 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호탕을 많이 처방하는데 백호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원장님들. 제가 수만제를 써보니까 제일 사이드가 없어. 백호탕에 뭐 들어가죠? 석고지모, 갱밀, 감초 들어가잖아요, 그죠? 원장님들 머릿속에는 석고는 대열을 끄는 약이라 엄청나게 찬 약으로 알고 있어요. 막 체온이 뚝뚝 떨어지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냥 황산칼슘이잖아요. 돌이잖아요. 돌 달인 거잖아요. 황산칼슘이라는 돌을 다렸는데 칼슘이 조금 용출돼가지고 그걸 내가 섭취하는 거거든요. 복용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칼슘을 이만큼씩 하루에 먹잖아요. 칼슘제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작용 안 해요. 석고지모 넣는다고 해서 물론 석고가 뭐 20g, 30g 뭐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때려 붓지는 않아요, 솔직히. 거기다가 석고지모 쌍으로 같이 가고 갱미 뭐예요? 포도당이에요. 우리 수술하고 나오거나 대병 앓고 나면 뭐 줘요? 포도당 주사 수액 맞잖아. 그냥 갱미 옛날에 대열을 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진액이 쪽 빠지잖아요, 그죠? 포도당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정맥 주사 없었잖아. 그거 어떻게 돼요? 그냥 갱미로 넣어준 거예요. 찹쌀 같은 것들 해가지고 진하게 달여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감초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감초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이분한테. 하지만 그 양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백호탕. 원장님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특히 안면부 질환을 잘 모르시겠으면 백호탕을 주세요. 그리고 경과를 보세요. 적어도 이 약이 나빠지게는 안 만들어요. 제가 만약에 일주일 전에 심하게 뒤집어질 때 백호탕을 줬으면은 그 약 때문에 뒤집어졌다고 판단 안 하거든요, 저는. 원장님들 만약에 이분이 와가지고 3일째나 이틀이나 다음날 약을 줬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을 주든 안 주든 뒤집어질 거잖아요, 그죠? 원장님들 약에 대해서 이만큼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못 잡아요, 이 시기에는.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해야 될 거냐? 스테로이드 리바운딩이구나, 바이러스구나, 세균이구나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혹시 처방이 잘못됐나?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틀 지나가지고 처방 나가고 이렇게 계속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내 처방을 의심하게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환자 치료 못 해요. 다음 처방 나갈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 번째 처방 나갈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린 상태로 나가는데 나아. 왜 나을까요? 그냥 나을 때가 돼서 낫는 거거든. 그러면 세 번째 처방이 원장님들한테 적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적방으로. 자, 저도 한의사고, 제가 요번 주에 노이즈 원장님이랑 이틀 정도 술을 같이 마셨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윤봉아, 내가 다른 처방은 다 알겠는데, 피부는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알겠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피부 처방을 그러니까 피부 처방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의사들 중에 아직은. 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죄송해요. 아직 그런 문화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게 돼서 항생제를 먹었어요. 3일 동안. 자, 그 다음 볼게요. 백호탕은 나갔어요, 지금. 자, 27일에서 31일, 4일 만에 오셨죠? 그냥 그래. 스테로이드를 끊고 한 달간은 원장님들 기대도 하지 말아요. 한 달간은. 왜?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으면 각질이 20장이잖아요. 이게 한 달 동안에 교체가 돼요. 한 달 동안에. 바이러스가 만약에 표피에 먹었잖아. 내가 오늘부터 면역을 시작했잖아. 그럼 한 달 동안 교체할 거잖아요. 쇠세포로.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바이러스가 끼게 되면 한 달 동안은 그냥 거기가 까져나가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끊고 나타나는 반동현상이 제일 큰 경우가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면역력 떨어뜨리니까 바이러스가 웬만하면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냥 뒤집어진다 생각하고 얼마만큼 덜 뒤집어지게 만들 거고 세균증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며 이분이 만약에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화닥화닥해지는 거예요. 자, 원장님들 고추장을 이만큼 고추 매운 걸 딱 먹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침이 죽 나오잖아요. 경동맥을 따라 올라가가지고 외경동맥을 따라가가지고 안면동맥으로 혈액을 엄청나게 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그 안면동맥이 안면부의 혈관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빨개지는 거예요.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화닥화닥해지잖아요. 그죠? 땀나고. 밥만 먹으면 코에서 땀나요 라는 사람들은 매운 거 먹는지부터 체크를 해야지. 맨날 매운 거 처먹으면서 그거를 땀 안 나게 어떻게 해줘 내가. 자, 어쨌거나 그런 식이관리가 안 되면 터지겠죠. 화닥화닥. 거기다가 밀가루나 과자 이런 것들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질간질해요. 그럼 긁으면 어떻게 돼? 또 감염돼요. 그죠? 그러니까 식이관리는 수비법이에요. 수비법. 자, 그래서 식이관리도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내용을. 자, 그래서 또 일주일 지날게요. 이제쯤 되면 한 달 정도가 아마 됐을 거예요.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20일 정도. 이제 무너질 만큼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항생제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균증을 막았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상태에서 환자가 이제 얘기해요. 매일 비슷한 음식만 왜? 이분도 뭐만 먹었어? 미역국만 먹고 살았거든. 근데 원장님들 미역국에도 반응해요. 미역국에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거 치잖아. 그 순간 반응해요. 미역국에다 마늘 넣잖아. 그 순간 반응해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런 분들 보여드릴게요. 어쨌거나 미역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원장님들. 근데 어쨌거나 미역국만 먹고 사니까 뭐래? 미역국, 시래기국, 콩나물국만 먹고 사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저는 없어서 못 먹는데 매일 비슷한 음식만 먹으니 입맛도 없고 다 헛소리예요. 이런 거 피부질환은 환자 말 듣지 말아요. 환자가 주는 정보도 받지 마세요. 내가 끄집어낼 1번부터 10번까지 정보, 스테로이드, 약물, 세균,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 흡입, 접촉, 식이항원, 거기다가 마지막 10번째가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큰 정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환자 말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 원장님들 여기 안에 MRI 찍으면은 뭐 대충 안다고 얘기하잖아. 피부는 뭐예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이것만 읽으면 돼요. MRI를 난 보고 있잖아, 지금. 이것만 읽으면 되지. 환자 말을 왜 들어? 염증이 생겼는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세균이 들어왔는지 다 읽어주면 되잖아. 알러지가 발생한 건지. 그래서 환자한테 동조하지 마세요. 그 순간 원장님들 엄청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힘드시죠? 그 뭐 하나하나 받아주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식이관리를 하잖아요. 스테로이드, 먹는 스테로이드가 특히 심해요. 내복하는 스테로이드를 끊잖아요.
2주 지나면 사람이 미쳐요. 스테로이드가 하는 역할 중에 내복하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혈압, 혈당을 상승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뿅 가요. 원장님들 계속 초콜릿 먹고 있는 거야.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몸에 있는 근육을 막 갈아가지고 초콜릿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뇌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혈압도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살짝 업돼 있어요, 이렇게. 자, 스테로이드를 끊을게요. 부신 기능도 떨어져 있고 스테로이드를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면 똑 떨어져요. 2주 있다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요, 원장한테 쌍욕해요. 우울하다고. 그래서 항상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 2주 있다가 우울증이 올 거라고, 우울해질 거라고. 내복 스테로이드를 그거는 피부 환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관절 환자들 마찬가지예요. 관절 주사 내복약 먹잖아, 그러다 끊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있다, 2주일 있다가 할매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장님, 힘이 없어요. 우울해요. 잠만 와요. 그게 그 변증이 게 아니라 약물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2주째가 되면 꼭 환자들이 2주째가 되면 그런 소리를 해요. 왜? 이제 뭐 이것도 좀 지겹지만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왜? 혈당이 잘 상승 안 하니까. 이해가시죠? 맨날 매운 거 먹고 커피 마시고 막 단 거 먹고 하면서 혈당 계속 쭉쭉쭉쭉 높여주다가 얘네를 다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먹을 게 없어. 우울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시기를 딱 2주 더 지나가잖아요? 이제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쓸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그러면서 밥을 안 먹어도 단 거가 보기 싫어져요. 원장님들 중에 단 거 보면은 저걸 달아서 어떻게 먹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자 원장님들은 단 것만 보면 어떻게 환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스테로이드 상태고, 그 단 거를 그냥 뭐 단 거 먹기 싫어라고 얘기하는 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사가 안정된 사람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테로이드, 특히 내복 스테로이드를 끊고서 2주 있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원장한테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냥 겉으로는 내내 하시고 속으로는 정신병 왔구나, 한 2주 지나면 낫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여자들 여드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을 다 제한해요. 설탕, 초콜릿 이런 거 다 제한하잖아? 그럼 생리 전에 미쳐요. 짜증이 그냥. 그러면 막 원장님이 너무 좋아요. 압출도 너무 좋고 약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하다가 생리 전에 딱 그거 다 제한시켜버리면 표정부터 맛이 가가지고 뭐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그러면 그냥 2주 지나면 또 정신병에서 헤어나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테로이드 끊고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까지 원장님들 감안하시고, 내복 스테로이드를 먹고 왔다 내가 그걸 끊겠다 그러시면 2주에서 3주 사이에 힘이 빠질 거다, 졸릴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부신, 피로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환자가 그때 하는 게 뭐죠? 단 것만 챙겨요. 스테로이드를 끊고 할매들이 뭐 먹어요? 사탕 먹잖아요. 그러면 조절 실패. 바깥에서 당을 계속 공급하게 되면은,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때 뭐 넣어줘요? 뭐 대조나 이런 것들 넣잖아요. 대추 같은 거, 감초 같은 거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 더운데 저거 창문 조금 한번 살짝 열어줄까요? 저 오른쪽 맨 옆에 거. 네. 원장님, 네. 일본 그 논문들 보니까 네네. 건선에 설탕을 금지시키는데 그 설탕이 피부 질환 전체적으로 금지시키는 게 좋습니까? 건선의 설탕 개념은 솔직히 설탕 같은 경우는 모든 염증성 질환에 우선은 금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원장님들 설탕은 어쨌거나 당을 높이잖아요, 혈당을, 그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몸의 면역 체계 중에 그 병을 가진 사람이 당뇨병이잖아요. 당뇨병이 뭐냐면 혈액 속에 당이 많이 떠다니잖아. 그러면 신경세포, 당을 많이 섭취하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신경세포가 뚱뚱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소르비톨이라는, 그러니까 찐득해지는 거예요, 세포 안에가. 그러면서 뚱뚱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근데 혈액 검사하면 혈당은 정상이래. 무슨 상황이죠? 당을 섭취하는 대로 족족 조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슐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세포들이 뚱뚱해져요. 세포들이 뚱뚱해지고 조직이 부어요. 모든 피부염의 조직이 부으면 무조건 안 좋잖아요, 그죠? 뚫고 나오니까, 터지니까.
건선 뭐죠? 표피 장벽이 불량각질이 계속 생산이 되면서 거기 얇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설탕을 밀어 넣었어. 그럼 조직이 붙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뚫리고 진물이 나고 가렵게 되는 거죠. 그게 설탕이 됐든 꿀이 됐든 과당이 됐든 과자가 됐든 뭐 이런 것들 고탄수화물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조직이 부어요. 여자들이 생리 전에 성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자궁 내막이 증식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콜라겐 조직이 통통해지는 거예요. 그때 뭘 땡기죠? 당을 섭취하잖아요. 통통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냉이 뭐 어떻게 돼요? 콧물 나오는 거랑 똑같거든요. 쭉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냉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있어? 그러니까 조직이 붙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칸디다나 뭐 세균 감염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아프고 막 쓰리고 막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부 질환에는 기본적으로 단 음식은 끊어줘야 돼요. 안 먹어도 살잖아요, 솔직히. 그죠? 밥만 먹고 살면 돼요. 환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나쁜 게 매운 음식이에요. 매운 음식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원장님들, 아주 매운 음식을 먹으면, 남자분들 중에 밤에 손발이 화닥거려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오심번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늘 보쌈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손이 뜨거워가지고, 손발이 뜨거워서 잠을 잘 못 자겠는 거야. 원장님들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남자 원장님들은. 마늘, 양파, 고추 이런 애들은 뭐 혈액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신경한테 야 나는 뜨거운 놈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럼 혈관을 다 확장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매운 음식들이 혈관 확장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말초순환을 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TRPV1이라는 채널을 열어가지고 혈관들을 확장시켜줘요. 마늘을 여기서 댄 것뿐만 아니라 먹어서 흡수시켜서 그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닥 하면서 가렵게 되죠. 떡볶이가 그래서 가장 나쁜 애 중에 하나예요. 떡볶이. 애기들 중학교 아토피에 제일 많이 악화 요인이 떡볶이에요. 떡볶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음식을 제한하실 때 그냥 단 거 먹으면 부어서 터질 거예요로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매운 거 먹으면 화딱화딱하면서 빨개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마늘, 양파, 부추, 고추 다 해당돼요. 부추도 먹으면 다 뒤집어져요. 원장님들은 그런 것들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많이 안 하셨잖아요. 저는 맨날 그것만 관찰해요. 여드름 하나가 올라오면 얘가 왜 났는지를 분석해요. 근데 연관성이 되게 많아요. 이따가 여드름 얘기 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결론, 아까 다른 음식은 못 먹게 하고 대신 대추나 감초 쓴다 그랬는데 교이 같은 것도 쌀엿이라 안 좋은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심태 글도 올렸는데 감맥대주탕 먹고 뒤집어져요. 감맥대주탕 불면증이 있어 환자가 다 회복기야. 회복기인데 불면증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뇌가 배고프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배고파서 각성되는 거예요. 라고 판단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감맥대주탕을 넣었죠. 넣었는데 바로 한 팩 먹자마자 발진 올라와요. 머리 아파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도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동의보감 처방이나 혹은 노인분들 처방이나 소민들 처방은 우선은 소민이더라도 염증기에는 조심해야 돼요. 항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말초순환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온도가 높아져도 안 되고 낮아져도 안 되고 습도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최고예요. 피부는. 피부병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혈류량을 높여둘 필요도 없고 줄여둘 필요 없고 안정되게만 유지해주면 돼요. 이해 가시죠? 딱 선을 지키고 가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 줄타기 계속 해야 되거든요. 한 달 동안은. 그래서 네. 환자 관리하실 때 그러니까 처음에 스테로이드 끊게 하면 리바운딩이 나올 거라고 말을 해주지만 이 환자처럼 내원하지 않고 후시딘이나 포비돈을 처음부터 쓰진 않잖아요. 네, 그쵸. 정도를 보고 판단해야죠. 와야 되잖아요. 우선은 광주나 서울이나 뭐 엄청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진을 봤죠. 매일같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사진을 비교해요. 염증이 퍼졌는지 더 빨개졌는지 더 심해졌는지 조금 낫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뭐 호소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가지고 어떤 처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죠. 그래서 원장님 요거 사진으로 안 보면 절대 구분 못해요. 사진 안 찍어 놓으시면은 절대 구분 못해요. 3일 전에 원장님들 몸 상태 어땠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뭐 먹었는지 기억하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환자는 무조건 나빠질 때만 전화해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뭐 먹고 살고 있고 피부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나빠진 거지. 환자는 말에는 그래요.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제까지는 좋다가 오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안 좋은 것만 찾아내면 되잖아. 왜? 어제까지 분석을 해야 돼. 그죠? 그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단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왔으면은 원장님들 이거 바이러스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두 번째 세균증이 심할 때 오면은 그때는 또 다른 진단이 나올 거잖아. 첫날은 다른 진단. 그래서 피부 질환 환자는 무조건 매번이 초진이에요. 매번이. 그래서 저는 환자 차팅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그날 당일만 봐요. 당일만 진단하고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판단해요. 왜? 매번이 초진이라고 생각하면 집중력도 높고 그리고 계속 분석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장님들은 처방 2주 보내놓고 2주 있다 오잖아요. 그죠?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이라도 남겨놔야 내가 언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언제부터 나빠졌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밤을 샜어요. 술을 먹었어요. 뭐 고기를 먹었어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분석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다시 회복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 약 때문에 나빠졌는지 약을 먹은 날부터 나빠진 건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질환을 보실 때는 되도록 매 순간이 초진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요.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환자 말 듣지도 마시고 그냥 내내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내 눈으로 가야 돼요. 사진과 눈.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한테 문의해 주시잖아? 그러면 원장님들이 막 히스토리를 얘기해요. 소화가 어쩌고 변이 어쩌고 뭐 듣는 등 마는 등 하다가 듣는 척은 해요. 하는데 결국엔 사진만 한 장만 딱 봐요. 왜? 원장님들 정보 속에도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 환자 말 정보를 그걸 들어가지고 본인이 분석해서 나한테 전달해주는 거기 때문에 비위가 헌행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거짓말이 섞여서 저한테 거짓말은 아니죠. 이게 와전돼가지고 저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환자는 무조건 그냥 사진으로만 얘기하잖아. 사진으로만. 사진이 없으면 그 상담을 잘 안 해드려요, 저는. 왜? 뭐 구진이 올라오고 내가 생각하는 구진하고 원장님 생각하는 구진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 요새 좋으니까 피부를 많이 보지 않는 원장님들도 사진 기록은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혹은 환자분이 매일매일 찍을 수 있도록 같은 부위, 같은 조명 아래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중단 한 달째인 6월 13일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처리했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분은 솔직히 예후가 너무 안 좋았죠. 4등급짜리를 매일같이 발랐으니까. 그죠? 하지만 한 달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안정권에 들었잖아요. 이제는 음식 반응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알러지 반응만 보면 돼요. 알러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2주차 때 뭐 먹고 사냐고. 그죠? 이제 살만해지면 하나하나 주워 먹기 시작해요. 술도 마셔요. 심지어. 그래서 그것만 봐주면 돼요. 그래서 6월 13일 됐고 이제 비슷비슷해요. 이제 각질이 피부가 얼마나 회복하느냐 그 차이예요. 천천히 회복하면 돼요. 이걸 더 빠르게 해줄 수도 있는데 욕심부리 다 뒤집어져요. 원장님 이렇게 하면 뭐 쓰죠? 10전대부터 이런 거 쓰잖아요. 다 뒤집어져요. 수 있어요. 다 뒤집어진다는 건 아니고 이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때가 되면 많이 좋아졌잖아.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1물탕, 2물탕 이런 거 원장님이 정말 쓰고 싶은 본초 하나만 다려가지고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인삼을 다려서 줬는데 다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만 다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되게 복잡한데 자 6월 28일 날 보면은 6월 28일 날 보면은 사진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뾰루지가 하나 잡혀 있어요. 여기에. 요때는 없는데 요때는 생긴 뾰루지가 있어요. 이런 게 기름진 거예요. 이날 뭐 회식 있어가지고 그냥 뭐 치킨 같이 먹은 거예요.
원장님들, 여자 원장님들, 남자 원장님들 얼굴에 여드름 나면, 뾰루지 나면 여기에 나는 경우가 있고, 이마에 나는 경우가 있고, 코 옆에 나는 경우가 있고, 입 주변에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뺨에 나면 그냥 다 기름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뺨의 특성이 어떤 거죠? 지방층이 두껍잖아요. 그죠? 기육이 두꺼운 도시예요. 그죠? 기육이 두꺼운 곳에서 뭐가 올라오면 뭐란 얘기야? 고기 먹고 올라온 거야. 기름진 거. 그래서 기육이 두꺼운 데가 어디 있어? 허벅지 바깥에, 어깨, 그죠? 이런 데서 양경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단단한 피부에서 올라오면, 물론 여기가 얼굴은 다 안 단단한 피부긴 한데, 왜냐하면요, 모세혈관이 여기까지 피부층까지 올라오려면 다른 데는 뼈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큰 혈관들이 바로 진피층, 표피층 올라오면 끝나요. 여기만 근육 뚫고 올라가고 지방 뚫고 올라오고 표피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육이 빨아먹고 지방이 빨아먹고 표피가 빨아먹고 피부가 빨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올라왔어?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큰 놈이 들어온 거야. 큰 놈이. 나중에 나오니까 봐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뺨에서 올라왔다. 기름진 거 먹고 뾰루지 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치킨 먹었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뭐 며칠 전에 올라온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3일 전에 회식하셨고 치킨 먹고 올라오셨죠?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거예요. 나중에 여드름 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런 것만 봐주시면 돼요. 근데 피부 뒤집어졌어요? 바이러스 면역은 이제 지가 알아서 회복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냥 두면 돼요. 보습은 어떻게 할까요, 원장님들? 보습은. 자, 아까 진물이 철철 나. 피부가 막 까지고 있어. 그때 보습을 해야 된다고 원장님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습제의 개념이 뭐냐면요. 보습제는 각질에 발라주는 거예요. 각질층에다가. 들뜬각질층에 발라주는 거야. 미란이야. 각질층이 날라갔잖아. 원장님들 제가 보습제를 주사기로 빼가지고 각질층을 뚫고 그 밑에가 쫙 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조직이 괴사돼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날라갔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부가 싹 까졌는데 거기다가 보습제 바르고 있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보습을 도리어 끊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항생제나 후시딘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넓은 면이니까 소독하고 그런 거 발라준 다음에 화상도 마찬가지예요. 화상 치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습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도 피부 장벽이 얇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발라도 발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티칭할까요? 건조하다고 땡기다고 하는데 이제 표피가 살아있으니까 발라줄 필요는 있잖아. 그죠? 그러면 집에 있는 결혼하셨거든요. 와이프분까지 다 모든 보습제를 다 챙겨갖고 앞에다 놓고서 한 5등분 해가지고 발라보라고 하면 돼요. 다 발라보는 거야. 5개를 나눠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놈은 빨개지고 어떤 놈은 편하고 어떤 놈은 하얘지고 이런 게 나타날 거 아니야. 제일 좋은 놈 바르시다고 하면 돼요. 이해 가시죠? 원장님들은 맨날 어떤 보습제 발라야 돼요? 어떤 제품 써야 돼요? 비판템 발라야 돼요? 맨날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피부 환자한테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 다 골라가지고 알로에, 수분크림 어쩌고저쩌고 있잖아. 그죠? 그걸 다 등분 나눠서 비슷한 여기다 5등분 나누고 코에 하나 바르고 뺨에 2개 나눠서 바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한 2, 3일 정도 똑같이 해보고 제일 편안한 부위를 찾아가지고 그 부위 거 바르면 돼요. 보습제 선택은.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가지 제품을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진물이 나. 그러면 보습제를 바르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보습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습제를 발라요. 거기에 저도 화장품을 만드는데 다 쓰레기예요. 화장품이 원장님들 이름이 좋아가지고 화장하는 화장품이지 그냥 기름기예요. 기름기. 피부 바깥에다가 내 피지 성분의 기름기를 그냥 대신 둘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장님들. 거기에 방부제 들어가고 뭐 재생, 뭐 미백 어쩌고저쩌고 다 헛소리예요. 그런 거 안 돼요. 물론 될 수도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제가 얼굴에다가 똥을 바르고 다닐게요. 똥을 바르고 다닐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바르고 다니면. 얇게 바를게. 두껍게는 안 바르죠. 얇게 바를게, 똥을.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 이해 가시죠? 피부 장벽은 피부는 흡수하라고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분비하라고 있는 물질이고 방어하라고 있는 조직이지 뭘 흡수시키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보습제도 피부 바깥에 둘러주는 거지, 화장처럼 바깥에 둘러주는 거지, 그걸 모공에 흡수시켜가지고 뭘 반응을 일으키잖아? 그러면 알레르기성 모낭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물질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장품을 주사기에 빼가지고 내 몸에다 주사 넣어주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잖아, 염증 반응. 그죠? 그러니까 보습제라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환상을 갖지 마세요. 화장품 회사가 워낙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습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끝난 거예요. 상황은 이미 종료됐어요. 약은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주시면 되는데 젊잖아. 소화 잘 돼요, 밥 잘 먹어요, 잠 잘 자요, 똥 잘 싸요. 내가 뭘 도와줘? 그죠? 그냥 뭐 당기 하나 다려주거나 작약 하나 다려주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필요한 거 그냥 하나, 길경 하나 다려주거나 해서 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낫겠잖아. 저는 3개월 동안 치료비를 받았지만 치료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지, 내가 어떤 처방을 써주겠다, 처방이 몇만 원짜리 원가가 얼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개고생할 거면 나한테 와서 치료 받으라는 거지, 피부과 계속 돌라고 그러실 거면, 그냥 돈 안 낼 거면 피부과 계속 돌고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치료에 대한 그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치료, 만약에 이분이 치료 안 됐다면 계속 해드려요. 그리고 본인이 떠나면 환불도 해줘요. 왜?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건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거나 이때는 더 안전하게 그냥 생활관리 잘 하시고 맨날 뻔한 잔소리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래서 2달째 조금 안 좋아요. 그죠? 조금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식단표나 뭐 생활관리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너 그러다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해주고, 그죠? 다시 겁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다시 안정권에 들고 결국 3달 치료 마무리. 왜 3달이냐면요, 첫 달은 위험한 시기예요. 스테로이드를 끊고 첫 달은 예측할 수가 없어. 뭐가 나타날지 예측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첫 달은 그냥 무너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2주에서 3주 정도에 거의 바닥을 쳐요. 그리고 2주 정도에서 2, 3주간 바닥을 치고 살살살살 그 한 달째까지 뭐 조금 좋아지나 나빠지나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2번째 달에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원장님들 첫 번째 달이 힘들까요? 2번째 달이 힘들까요? 2번째 달이 훨씬 힘들어요. 왜? 환자분이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해요. 음식 조절 못하겠다, 생활관리 삐뚤어진다, 그리고 그런 거에 의해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왜 안 낫냐고. 아까 다 뒤집어졌잖아. 막 농가진 오고 막 진물 나고 철철 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 못해요. 왜 어장 변화가 없냐고. 좋아진 건 알겠는데 왜 변화가 없냐고. 그러니까 초진 상담 때 다 얘기해야 돼요. 2번째 달 때 좋아는 지는데 한 50%, 6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리고 3번째 달에 왜 이렇게 빨갛게 보여? 조명 때문에 그래요. 하얗게 나와요. 그러니까 3번째 달에 완료돼서 거의 8, 90% 이상 병이 없는 상태까지 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은 나빠지는 기간, 한 달은 니밀니밀 조금씩 좋아지는 기간, 한 달은 회복 기간,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복시키냐? 아니에요. 자기가 회복하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아까도 계속 비유했지만 교통사고 나서 피부가 싹 갈리면 내가 약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피부 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감염 안 되게 조심하게 만들고, 뭐 음식 잘못해가지고 막 가렵지 않게 만들어주고, 손 안 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몸 안에선 조금 더 도움 주고 하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헤르페스? 입술 포진 알아봐서 아시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넓게 온 거예요. 넓게. 입술 포진 심하면 이렇게 두툼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넓게 온 거예요. 넓게. 그 과정에서 세균도 좀 꼈던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이렇게 완료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거 뭐 처방에 자신이 있어, 스테로이드 끊어도 막 안 나빠지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면역학적으로 그건 잘못된 치료예요. 스테로이드랑 똑같은 거거든. 내 몸에 바이러스를 몰아낼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라는 건 세포에 감염되기 때문에 그 세포를 때려 부시지 않는 한은 절대 그 세포가 죽어나가지 않는 한은, 사마귀, 암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암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내 몸에 면역을 못하게 되면 못 떨구는 거예요. 그걸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린 세포는 뜯어서 버려야 돼요. 면역세포들이 뜯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거 과정 자체가. 그래서 아무리 화타가 오셔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달 동안은 스테로이드를 끊고 나타나는 이런 바이러스성 피부염에는 그냥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화타가 오셔도, 허준 선생님이 오셔도. 선생님 이해 가시죠? 물론 덜 나빠지게 하는 게 관건이고 얼마만큼 더 잘 처리하는 게 관건일 수 있지만은 면역학적으로 그래서 최고의 피부 외용제가 뭐예요, 원장님들? 막 찾잖아. 무슨 풀 뜯어가다가 다려보고 발라보고 하시잖아요. 스테로이드 바르면 돼요. 스테로이드가 최고예요. 최고의 외용제예요. 그거 바르면 다음날 하얘져요. 심지어 여자 원장님 피부 트러블 나고 피부 막 거칠고 그러잖아. 스테로이드를 리도맥스 5등급짜리 사가지고 얼굴에 잔뜩 발라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다음날 번쩍번쩍 하얘져요. 하얘져요. 해보세요. 그다 이제 난리가 나겠죠.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만큼 엄청난 외용제가 스테로이드란 얘기예요. 스테로이드 따라갈 거 찾지도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그래서 막 많은 원장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외용제를 찾는데 항진균제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일반 의약품 수준에서 찾아 드릴게요. 항생제, 황련해독탕 다려가지고 황련해독고 뭐 할 수 있어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균증이 심할 때는 항생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죠. 그죠?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다른 건 다 일반 의약품인데 항생제만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한테 의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근데 항생제 없어도 나을 수 있어요. 아까 그 과정이 조금 더 길 뿐이지. 아까 항생제 3일 딱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세균이 그냥 싹 죽어나갔잖아. 그죠? 근데 그 항생제가 없이 황련해독탕을 넣어주고 황련해독고를 바르든가 황련해독 다려가지고 스포를 해주든가 하면은 그게 뭐 1주나 2주 정도 진행됐겠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드레싱 그러니까 소독 잘 해주면서 진행하면은 조금 더 길겠죠.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해도 많이 하고. 근데 이렇게 막 붓는 상황이 발생하면 항생제가 좀 필요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첫 시간 이게 환자분 하나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30케이스인데 10분만 쉬었다 할게요.